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한국형 항모 이야기만 하면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분들이 많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해군에 항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존중하는 글을 남겨주시면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모전단 하면 바다 위의 거대한 항공기지인 항모에 더해서 항모를 호위하는 첨단 무기를 탑재한 순양함과 구축함의 조합이 연상되죠. 한국화의 모력의 의력이 현실인 만큼 상징성도 커서 항모의 힘만큼이나 항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를 위해 작은 위협부터 대공 방어까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동원해서 방어하죠. 하지만 치밀한 첨단 무기로 방어되는 대공망이 있지만 바닷속의 공격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잠수함의 어뢰는 여전히 위협적이에요. 구경 553mm에 거의 300kg에 가까운 탄두 중량은 제대로 맞으면 한 발에 격침되어 버리거나 격침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투력을 크게 상실하게 됩니다. 거기다 함재기의 이착함은 항모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인데, 대형 어뢰를 한 발 맞고 살아남더라도 항모가 기울거나 해서 함재기의 이착함이 어려워지면 항모의 존재 자체도 사라져버리죠. 뿐만 아니라 기울어진 항모의 사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차 대전 항모가 격침된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잠수함에서 발생한 어뢰에 피격된 것이에요. 미드웨이 해전의 주역 중의 하나인 미국의 요크타운과 비스마르크 추격전의 영국의 아크로얄이 대표적인 경우죠. 이런 바닷속에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모전단의 구축함 또는 호위함은 강력한 대잠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항모 자체도 대잠 헬기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대잠 전력, 항모전단 잠수함이 있습니다. 추진 방식을 감안해보면 핵추진 항모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밖에 없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항모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핵추진 잠수함을 항모전단의 호위 잠수함으로 운영하죠. 물론 재래식 잠수함이 아예 퇴역해서 원자력 잠수함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재래식 잠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대부분 항모전단의 호위 잠수함으로는 원자력 잠수함을 투입해요. 재래식 잠수함으로 항모전단을 호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항모전단이라는 특성은 원자력 잠수함이 재래식 잠수함 대비 압도적인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잠수함의 임무는 스나이퍼에 가깝습니다. 적의 주요 함선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적이 인지하지 못한 지점에서 어뢰를 통해서 적의 주요 보급 또는 주요 함선을 뇌격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잠수함 기지에서 한번 출항한 잠수함은 가급적 탐지되지 않으면서 적이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자망하면서 어뢰로 뇌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복잡한 해안선 내에서는 자망에서 한번 숨기만 하면 좀처럼 찾아내긴 쉽지 않아요. 한국의 디젤 잠수함은 부상해서 디젤 연료로 충전을 끝내면 자망 후 배터리로 이동하면서 엔진음이 아닌 소음이 차단된 배터리, 전기 모터리를 사용해서 이동하니 음향으로 잡아내기는 더더욱 어렵죠. 적 함대가 침입해오는 경우 실제로 잠수함이 있을 위치와 있을 것 같은 위치를 예상해서 잠수함을 탐지해 나가야 되니, 잠수함이 실제로 루트상에 있건 없건 간에 수상함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잠수함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무조건 부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물론 AIP,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에 의해서 자망시간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부상 후 충전은 필수적인 작업이고요. 모항이 아닌 해상에서의 보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재래식 항모의 자망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망 후 잠수함은 충전을 위해 부상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적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결정적 한방을 노리는 일반적인 잠수함 운영 교리상에서 운용하기에는 재래식 잠수함은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일반적인 공격형 잠수함의 스나이퍼 역할이 아닌 항모전단 호위를 위한 공격형 잠수함은 패스파인더 역할을 한다는 데 있어요. 패스파인더라는 부대의 전초로서 진군 방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스스로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아야 하는 모순 덩어리로 이루어진 임무죠.
항모전단에서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잠수함입니다. 1차적으로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탐지되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물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항모전단 내에 예측 불가능한 잠수함의 위치 역시 항모를 공격하는 측에 대비해서 항모전단의 전술적 우위를 증가시키죠. 하지만 약점도 큽니다. 항모전단의 잠수함은 일단 항모 주변의 위치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해요. 만약 재래식 잠수함이 항모전단의 호위를 담당하면 항모 어딘가 주변에 있으니 보급도 그 주변에서 받고 배터리 충전도 그 주변에서 하겠죠. 항모 주변 공격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재래식 잠수함이 그 주변에서 부상하게 되고 탐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항모전단이 이동할 때 그 무지막지한 속도를 따라잡기도 쉽지 않아요.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에서 발군의 성능을 자랑하는 일본의 소류급도 20노트를 넘기 어려워요. 물론 그 속도에서 무지막지하게 발생하는 소음은 다른 문제로 치더라도 말이죠. 최악의 경우 항모가 호위하는 잠수함의 속도 때문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모의 속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속으로 항행하다 보면 배터리는 빠르게 방전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부상해서 충전할 때 또 적에게 탐지될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다릅니다. 먼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니 충전을 위해서 부상할 이유가 없어요.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줄죠. 그리고 출력의 여유가 있으니 대형화가 가능하고 대형화로 인한 거주성 향상으로 인해서 재래식 잠수함 대비 장기간 잠항 작전이 가능해요. 출력이 높으니 고속 항해가 가능해서 항모전단의 전초에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전술적 운용에 무리가 없죠. 물론 원자력 동력은 재래식 잠수함의 배터리나 AIP 추진 대비 소음이 많을 수 있지만 여유있는 선체에 소음 감쇄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 실제로는 재래식 배터리 추진보다 더 조용해요. 미국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은 음향기기에 사용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도입되어 있어요. 거기다 고속으로 항행할 때 스크류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펌프 제트 방식을 사용해서 소음을 줄이거든요. 항모전단의 잠수함은 첫 번째, 항모전단과 같이 움직이면서 가급적 탐지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항모전단의 속도와 맞추어 항모전단에 뒤처지면 안 된다. 세 번째, 적의 예상 탐지 범위 내에서 가급적 부상하지 않고 작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안타깝게도 재래식 잠수함은 이 중에서 단 하나도 만족하기 어렵죠.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구성단위는 항모, 함재기, 방공함 등이 있죠. 한국 해군은 이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2021년 8월 13일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취하겠습니다. 새로 도입된 이 최신의 국산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숙하고 강력한 잠수함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국방력의 상징이 될 항모전단의 잠수함이 되기에는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원자력 추진은 항모보다는 잠수함에 더 필요할 걸로 보여요. 물론 우리가 없는 핵 추진 기술이 탑재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항모전단의 호위 잠수함만큼은 원자력 잠수함이 되어야 제대로 된 항모전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